국민의힘 손님 실수 정치는 이제 그만.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테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몸이 침대보다 크면 자르고 작으면 늘려 죽였습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에 억지로 껴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획일주의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삭족정리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실질적 공정을 위한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정리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잣대로 다른 것은 다른 잣대로가 상식입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됩니다. 똑같은 통일도 자신들이 하면 대박이고 민주당이 하면 종북이라 비난하는 식의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다른 것을 같은 자로 재며 비난하는 만능잣대는 더 문제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맥락 고려 없이 무조건 적용하는 걸 원칙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짓이니 도둑에게 돈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군자가 남의 약점 노리는 건 비겁한 짓이니 적군을 기습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 야구에서는 글러브로 공을 잘 잡는 것이 실력이지만 축구에서 손으로 잡으면 옐로카드입니다. 기본소득에 보편적 특징이 있다고 모든 정책을 보편주의에 맞춰야 한다면 국힘당이 선별복지 주장하니 처벌도 선별해야죠. 해외 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 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유행만 바라는 손님 실수 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논리 왜곡과 발목 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실수라니요?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 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해외 유학의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 수준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 국민을 함께 쌓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 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입니다. 제3비례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 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금 지원을 형편 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납해서 설명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랍니다.
let's get started with the slides. This is an overview. So first, I want to talk about what is primary care and what's the problems we are facing in primary care area, and what's the uniqueness of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rimary care, and what to do from here. So first, what is primary care? These days,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the primary care, but what they're talking about is so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it is puzzling. But I say that is very natural, because the concept of primary care is inherently diverse and comprehensive. So the people just can't emphasize whichever parts of it that suits their interest. The common definition of primary care is continuous,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What does that mean? It's not really a definition. It's more like what healthcare system should be, isn't it? And some people say it's first contact, it's a sequence of events. And most important is in terms of significance. And least complex is in terms of complexity. And in particular in Korea, the clinics physicians claim that the clinics are primary care because clinics are where primary care is practiced. So saving clinics or guaranteeing profit for clinics is primary care. In contrast, the insurers, lik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end to identify primary care with gatekeeping or patient registration. That is a specific function of primary care. But amazingly, all of these colorful concepts of primary care are pointing a single penetrating picture. That is something opposed to technology-driven, hospital-focused, uncoordinated, and fragmented system. So defining primary care is less about specifying actual service or specific models. It's more about position on what the healthcare system should be. And the important thing is, talking about primary care should start from identifying the biggest and urgent problem we are facing right now. And it's about moving the current system off the path rather than transplanting a specific models or a specific program. So let's start from the problem. But before that,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imary care, I think we need to put it in the broader context, which is the mega trend of social policy. I mean the global social policy trend. First factor is aging. The rising need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aging society is gaining importance more and more. Second, the soaring healthcare expenditure makes the coordination function more important. Third, and most important, the deepening social exclusion. What does primary care have to be with social exclusion? Actually, it is about social inclusion, because the whole point of primary care is providing the appropriate service at appropriate times, so preventing the frequent symptom from developing into serious ailment, and so ultimately lowering the dependency on the expensive treatment to which disadvantaged people have the limited accessibility. So primary care issue is social exclusion issue. So strengthening primary care is strengthening social inclusion. So what problems are we facing right now in Korean healthcare system? That could be summed up as one phrase: the resource allocation distortion. It consists of two. First one, we are failing to providing necessary service and prepare for aging society. For example, the chronic disease management. Let me get back to it later.
And second, we are failing to restraining overuse of less needed service, unnecessary service, because we are so much dependent on the high cost, expensive equipment, surgery, high-tech treatment. Those problems are not uniquely Korean problem, but there are things that make Korean case more serious. The first one is the speed of aging. If you look at the picture, the slope of the line shows the speed of aging. Look at the red line for Korea. That is by far the fastest aging process, other than other countries. That raises the disease management problem related to aging. Look at the picture. This is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Now we have 10 million people with hypertension or diabetes, but in less than 30 years, we will have 18 million people. That is almost 47% of adult population, 30 plus over. However, the control rate, which mean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contain their symptom in a certain level, is dismally low. The 43% for hypertension and 29% of diabetes.